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인천의 한 병원에 진료를 신청했습니다. 병원을 이어주는 원격 진료 플랫폼에 접속해 증상을 남겼더니 곧 연락이 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예, 맞습니다. 10일 정도 처방을 해서 일단은 경과를 보도록 할게요.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직접 진료를 한 번 받았어야 하지만 전혀 따지질 않습니다. 게다가 화상 대화가 원칙인데 그냥 전화 통화로 진료를 마칩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서울의 또 다른 병원에 이번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진료를 신청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병원인데요. 엉뚱한 사람이 환자 행세를 했는데 확인 절차는 없습니다. 최대 원격 진료 업체들 대부분 이걸 걸러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의료진이 이거를 하나하나 다 지금 체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이게 정착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표준 환자라는 거를 저희가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처방약을 받는 건 어떨까? 원칙은 환자나 대리인이 약국에 방문해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택배 수령을 신청했더니 그냥 집으로 다 보내줍니다. 저는 지침상 재택 수령 대상자가 아니지만 처방받은 이 모든 약을 4시간 안에 집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범 사업에서 약 처방은 3개월까지만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얼마나 처방을 원하세요? 6달치 처방 혹시 가능할까요? 6개월씩 해가지고 처방을 드릴게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지침을 둔 건 약물 오남용이나 오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병원도 이런 사실을 잘 알지만 3개월 계도 기간 중이라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8월 말까지는 아직 현행처럼 유지가 되는데요. 8월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바뀌는 걸 보셔도 돼요. 비대면 진료 지침이 무너진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뒤늦게 행정지도와 함께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과 약국은 추가로 30%의 수가를 더 지급받습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병원에 직접 가는 대신 전화로 진찰을 받는 비대면 진료가 모레부터 시범 사업 형태로 시행이 되는데요. 다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원칙이 강화됐고 진료비 부담도 대면 진료보다 30% 정도 높아졌습니다. 어떤 게 달라지는지 박솔립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예. 대상포진으로 누워있는 고령의 환자를 의사가 영상통화로 진찰합니다. 아래쪽으로 좀만 내려주세요. 이거 약 더 먹어야 되겠다. 아직 수포 덜 내려갔어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은 채 진료와 처방을 내리는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 동안 3,786만 건이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종료되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 사업 형태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진료 대상은 재진 환자로 한정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본 적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환자가 직접 병원까지 올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섬 또는 벽지의 환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 감염병으로 격리된 환자 등은 첫 진료라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됩니다.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도 휴일과 야간에 한해 비대면으로 상담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처방까지는 내리지 못합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원과 약국의 진료비와 약값을 관리비 명목으로 30% 인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성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을 받으면 환자 부담금으로 4,800원을 내는데 비대면 진료로 할 경우 6,300원으로 비용이 늘어납니다.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제작을 낭비할 우려가 큰데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진료보다 안전과 효과가 떨어질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수가를 30%나 가산해준다고 하는 거는 근거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되 앞으로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